남성에게도 유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유방암의 빈도는 여성 유방암의 빈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유방암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예후도 여성 유방암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유방암의 치료 방법도 여성과 유사합니다.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지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임신하거나 모유 수유를 하면 그 기간만큼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 유방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출산을 많이 할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래지어 착용 또는 미착용과 유방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속옷의 착용이 림프 흐름을 방해하여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한쪽 유방에 유방암이 발생한 환자는 반대측 유방에도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반대측 유방에 암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적 절제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 유방의 예방적 절제술로 인한 명확한 생존율 향상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대측 유방에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은 매년 0.4에서 0.5%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전신적 보조요법의 발달로 그 확률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유방을 절제하여도 낮은 확률이지만 재발의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측 유방의 예방적 절제술이 암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방적 절제술을 선택하는 대신에 주기적인 검진 및 항호르몬 치료, 항암 화학요법 등이 재발의 가능성을 더 유의하게 감소시킨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실리콘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실리콘을 삽입한 여성에서의 유방암 발생률은 오히려 낮게 보고되고 있어 의료용 실리콘이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슴 성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방 검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방 확대 수술을 한 여성들이 유방 검진을 꺼리거나 수술 이후 오랫동안 유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방 촬영술을 시행할 때 보형물이 터지거나 변형이 올까봐 걱정되어 암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보형물이 있어도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검사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정기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신 중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는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일반 유방암의 표준 치료와 최대한 똑같은 원칙 아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아에 대한 부작용의 영향 때문에 몇몇 치료 방침이 제한되거나 수정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 유방암의 마취와 수술은 적절한 수술 시의 태아 감시와 혈전 예방에 주의한다면 대체적으로 안전합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임신 2, 3기에는 비록 조산화 출산의 위험을 높이기는 하나 기형 형성, 유산, 출산 후 단기간 건강 문제에서는 그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 시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콩류 중에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성 에스트로겐 중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방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종양의 증식 위험을 높일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유방암 예후와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 유방암 예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연구가 없는 상태로 특별히 유방암 생존자들이 콩류를 제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여겨집니다.